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 번째 엔진인 T50 훈련기 F404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항공 엔진 생산 제조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올해 만 번째 항공 엔진을 이제 납품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광민 항공사업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항공 엔진 뭐 개념부터 이야기하면 너무나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항공 엔진이 이제 그런 뭐 민수 부분이 있고요. 또 전투기 또 이런 특수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만들고 오셨는지. 저희 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과거에 1977년에 이제 삼성 정밀기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창원 성주동에 있는 공장에 이제 공장을 착공했고요. 79년에 저희가 지금은 한국공군 도태가 되었지만 F4 팬텀용 전투기에 들어가는 J79 엔진을 창정비를 1호기를 생산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만 대 생산을 하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와. 이제 그때 당시엔 저희들 기술이 없어서 45년 전에는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부터 연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창작 기업부터 시작했고 그대로 이제 가장 좀 큰 사업은 1990년대 KFP 사업이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주역인 KF-16용에 들어가는 엔진을 미국의 프레난 히트니하고 기술 면허 생산을 해서 제가 약 130여 품목을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엔진 조립까지 하고 또 국산화 부품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군수에서 시작해서 또 민수로 수출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이제 군수 사업도 하기도 하고 민수에 들어가는 부품 가공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저희 민간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네. 그러니까 만 개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 만 개의 의미는 단순히 국내 내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수출. 다 그러면 수출이었나요? 내수. 100% 내수입니다. 내수도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만 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엔진을 조립해서 시운전을 해서 고객에 납품하는데요. 저희 고객은 대부분 다 국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공군 그렇죠. 그리고 카이. 이제 카이로 납품했는데 카이가 이제 수출한 거는 우리가 수출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카이가 네. 수출한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항공 군수용 엔진 기술을 가지고 파생을 해서 민수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민수 엔진은 저희들이 실제는 전체를 다 테스트하기는 힘들고요. 민수 엔진은 저희가 이제 부품 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항공 엔진 요것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 오신 건데 이 분야만 뭐 특수하게 좀 이렇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7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왔는데 국책과제 중심으로 모든 회사들이 전 세계 있는 회사들이 국책과제 정부의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술을 육성하고 키워온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항공 엔진 기술이 맞아요. 고난이도 기술이고 또 정부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요소거든요. 특히 군수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무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용 엔진 중심으로 하는 사업부고요. 저희가 이제 민수 부분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엔진 부품을 그러시군요. 항공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민수 사업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민수 엔진 부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창원 공장에도 마찬가지 민수 엔진 부품도 만들지만 베트남에도 제조 공정이 있고 미국에도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엔진 부품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을 조립해서 이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그렇지만 라이너에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이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중에는 전 세계 글로벌 탑 티어 수준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엔진을 이야기해 보면 그 도입된 기종들을 보면은 KF-21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KF-21, K-50 또 뭐 다른 기종들이 좀 있나요? 네, 고정익도 있고 회전익도 있는데요. 이제 만 대를 좀 나눠 보면 제가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게 한 반 정도 되고요. 또 새로운 엔진을 납품하면 마찬가지 정비가 들어옵니다. 정비를 한 게 또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엔진은 이제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79, 이제 F4나 F5 이제 한국 공군이 지금 이제 도태를 앞두고 있지만 팬텀기라든가 제공에 들어간 J79, J85 엔진도 만들었고요. 90년도 초에는 지금 현재 KF-16
우리나라 공군에 들어간 F100 엔진을 만들었고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카이에서 하고 있는 T50 훈련기 FA50 뭐 폭격기도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G의 F404 엔진 그다음에 KF21 보람에 들어가는 G의 F414 엔진을 저희가 이제 원 제작사하고 기술 매너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부품 국산화도 하고 저희가 조립 시운전 납품 그다음에 후속 군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은 그러니까 FA50이 T50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제 훈련기에서 이제 F라는 거는 이제 파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경공격기 FA에서 거기에 들어간 엔진도 이제 G의 F404라는 엔진입니다. 저희가 약 40여 품목을 국산화해서 이제 부품도 장착을 하고 저희 부품을 장착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 시운전에서 납품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잠수함 한 대 못 만들었잖아요. 뭐 과거로 흘러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소총 하나는 못 만든 나라에서 만 개의 한국 엔진을 만들었다고 한다는 거는 그걸 만들기 위한 그 기술, 물론 라이센스나 해외 뭐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우리 또 엔지니어 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한번 딱 보면 그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추셨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 제가 45년 동안 10,000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만이라는 숫자에는 굉장히 어떤 경지에 이르는 수준? 뭐 예를 들면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있는 것처럼 맞아요. 10,000대를 만들어 이 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저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일정 경지에 이르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 독자 엔진을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독자 엔진. 정말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독자 엔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만든 10,000대 중에 한 2,000대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엔진입니다. 근데 그건 무슨 엔진이냐면 네네. 소형입니다. 소형. 그래도요. 미사일용 엔진. 그게 어디야? 그다음에 이제 보조 동력 장치로 가스터빈인데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단수명 소형 엔진을 저희가 자체 설계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KF21 보람에 굉장히 자랑스럽죠. 우리가 그런 전투기를 그렇죠.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온 카이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사실 거기 들어간 엔진이 이제 미국 엔진인 거죠. 미국의 G사의 F414 엔진인데 제가 이제 약 35개 품목을 국산화 39%에서 이제 부품도 만들고 뭐 이제 조립해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급의 엔진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15,000파운드급 엔진 그런 엔진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KF21을 수출하려 그러면 미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엔진이 미국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T50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T50에서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어떤 니즈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 초에 독자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개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는 가야 되는데 수조가 들어갈 거고 한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유인 전투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KF-21 유인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전쟁을 봤을 때 대세는 무인기입니다. 맞아요. 무인 전투기 시대죠. 근데 무인 전투기는 물론 이제 그 유인 전투기 엔진도 미국 정부에서 엑스포트 라이센스 그러니까 수출 승인을 받지만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무인기는. 미사일로? 네,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기술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MTCR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사거리 300km 이상 그리고 허용 하중 그러니까 적재 하중이 500kg 이상인 거는 수출입을 통제를 하자는 기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전 세계 35개 나라가 맺어져 있고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수출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해석하기 나누지만 엄기가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기 향후 미래 전장을 무인기를 하려 그러면 제 엔진은 사실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도입해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건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진국 대비에 우리 한국 엔진 10,000번째 납품에 의미를 또 부여를 한다면 그 기술력은 어디까지 맞는가? 선진국 대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준을
이제 뭐 소형 엔진 만드는 거 수준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KF21 보람에 들어가는 엔진급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뭐 조립, 시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부품을 가공할 능력이 있느냐? 소재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인증 뭐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평균으로 보면 한 70% 정도 수준을 하는데 50%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하고 저희가 인증, 그다음에 이제 그 시운전, 테스트하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시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산품 만들어 시운전하는 게 아니고 초기 개발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비행 조건에 유사하게 외풍 시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험 이제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가장 지금 저희가 취약한 기술은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 네. 소재 개발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소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도 떠올랐던 게 포스코, 현대제철.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제철소 잘하는데 왜 항공용 소재는 못하지? 왜 들었냐면 항공 엔진은 기본적으로 고온 굉장히 열이 높습니다. 예. 안에 이제 열이 나오는 이런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00도씨 정도 됩니다. 2000. 금속이 녹는 온도가 한 1500도, 1600도면 다 녹습니다. 2000도까지 가려 그러면 그 냉각 기술도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열에 강한 금속을 써야 될 뿐더러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냉각 기술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거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공 엔진은 이게 열이 많은 부분은 그 니켈 재질을 많이 씁니다. 니켈 재질을 많이 쓰고 또 이제 계속 무거운 걸 쓸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투기에 엔진도 달리지만 무장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 엔진을 가볍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는 또 되게 비싼 재질을 많이 씁니다. 티타늄이 비싸. 물론 그것도 내구성도 있고 네. 뭐 안독 견제가 되고 좋은데 일반 스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코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쓰는 데가 제한적인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항공 엔진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45년 동안 그 만든 것들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형 단수명 엔진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기술면허 생산을 했고 다 소재도 100% 미국에 수입해 왔습니다. 항공 엔진 소재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그 제조 과정뿐만 아니고 설계 과정부터 인증이 절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250가지 정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 수가 왜냐하면 그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준비하는 동안에 뭐 아마 그리고 기간도 한 개 소재를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부품을 만들잖아요. 또 그럼 부품은 몇 개나 들어갑니까? 항공 엔진에 대략. 부품 수는 여러 가지로 보면 한 뭐 15,000개를 하는데 그는 볼트넛까지 포함한데 그 정도 메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소재를 만드는 거는 한 300에서 500개 정도는 그렇죠.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물을 만든다든지 프레스를 쳐가지고 단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항공 엔진 소재를 만들어내고 발주를 주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죠. 그 규모도 작고 미사일 연용이고 단수명이기 때문에 한 번 쏘고 뭐 그냥 없어지는 소재도 있을 뿐더러 물론 한 300시간, 500시간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수명의 고신뢰성을 받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OEM도 업체를 꼭 지정을 합니다. 요 회사에서만 사세요. 왜? 다른 데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거의 100% 사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엔진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을 한다. 소재부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소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독자 엔진을 만든다 그러면 뭐 수조가 든다는데 엔진 설계를 하고 하는 데는 한 3, 4조 정도 들어가고요. 소재를 만드는 데만 한 2조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F414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소재 종류를 보면 64종입니다. 아, 64조. 예. 그럼 전 세계의 이 항공 엔진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항공기라면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비행기부터 엔진 포함해서 뭐 안에 들어간 내장 모든 산업을 한 22년도 기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한 370조, 400조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400조 시장이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엔진 정도 시장은 한 90조, 80에서 90조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민수가 한 75조 정도, 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수 엔진 시장인데요. 민수로 대표적인 데는 에어포스 보잉. 그렇죠. 대표적이죠, 에어버스. 네. 근데 엔진 만드는 회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KF21급, 거기들아 엔진급 만드는 데는 러시아하고 중국 제외하고는 딱 3개 나라에서 엔진을 만들고 업체는 딱 4개 업체에서만
아, 되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어려운. 미국에는 이제 GE하고 프레니틴이 영국의 놀스로이스, 네. 프랑스 사프란 사프란. 이 정도만 회사가 그 엔진의 어떤 OEM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대부분은 미국의 GE, 그 GE는 지금 립 엔진이라고 있고요. PW가 GTF 엔진이라고 있고 놀스로이스는 트렌트 게일이라는 엔진 계열인데 그게 뭐 민수 시장의 밀항기 시장의 대형 밀항기 시장의 좀 90에서 100%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항공 엔진을 만들면 그럼 아예 거기 들어간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뭐 바로 엔진도 만들어서 바로 아니 엔진만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엔진만이 아니고요. 엄청 어렵죠. 아. 엔진 사업도 어마어마하고 그렇군요. 또 카이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의 국가의 그 유수의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항공 엔진 그거를 우리가 따라잡기 한 몇 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거는 뭐 20, 30년 차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부품 가공이라든가 조립 시운전하고 이런 정도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고요. 특히 가공은 거의 선진국 이상으로 저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품 가공으로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설계 역량, 아까 소재는 한 10년 이상 뭐 뒤처진 것 같고요. 설계도 저희들이 안 해서 그러지. 솔직히 이제 아까 처음에 뭐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떤 엔지니어라든가 우리 뭐 충분히 지금은 뭐 한 10년 이상 차이 나 있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